안녕하세요. 자선생입니다.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처럼 상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상지의 구조하고 질병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 질병 중에서 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드게르뱅병입니다. 드게르뱅병은 손목에서 일어나는 이제 병인데 우리 의학 시험에서 이름을 가진 질병, 이름을 가진 골절, 뭐 이런 이름을 가진 병들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 좋기 때문에 한번 나왔었고 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게르뱅병은 뭐냐면 손목이 전체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 배측,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손등 쪽이잖아요. 엄지손가락 손등 쪽에 손목 쪽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기가 왜 아프냐면 읽어볼게요. 손목의 요측에서 요골과 배측, 손등이 배측이죠. 배측 수근인대에 의해서 형성되는 골섬유관, 여기 얘기합니다. 장무지 외정건과 단무지 신정건 협착성 건막염. 키포인트는 협착성 건막염. 그러니까 협착이니까 눌러붙은 겁니다. 장무지는 뭡니까? 엄지손가락 중에 긴 것 중에 외전하는 데 사용되는 건이거든요. 외전건이 뭐냐면 저를 보시면 엄지손가락 이렇게 모아져 있다가 밖으로 피는 게 외전입니다. 이거 회박 자세가 지금 이쪽이 회박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회박 자세로 엄지손가락 바깥으로 나가는 게 외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지손가락이 바깥으로 나가는 장무지 외전건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단무지 신전건입니다. 신전은 뭐냐면 신전은 우리가 뭐라고 배우셨냐면 손등 쪽, 발등 쪽, 그다음에 진짜 등 쪽으로 움직이는 게 신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엄지손가락이 손등 쪽으로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신전이죠. 이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외전할 때 더 많이 움직입니까? 신전할 때 더 많이 움직입니까? 외전할 때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겁니다. 외전거는 장무지, 길다. 신전은요 짧잖아요. 그래서 단무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이제 기억하기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무지 외전건과 단무지 신전건의 협착성 건막염이 두 개 오는데 요 장무지 외전건, 단무지 신전건에 문제가 생긴다. 누구한테 많이 오냐면 30에서 60대 여성에게 호발한다. 지금 우리 상지 얘기할 때 거의가 요 나이대예요. 30에서 60대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이상하게도 다 여자예요. 여자에게 많이 발생한다. 특히 임신 말기 수유기에 흔하다. 이거는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손목을 많이 쓰죠. 뭐 기저귀를 빤다든지 걸레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겼다. 뭐 이런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아팠어요. 왜 아팠는지 그 부위를 이제 알았어요. 누구한테 많이 생기는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진짜 이 병인지를 검사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질병을 얘기할 때 앞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질병을 얘기할 때 그 병이 뭐예요? 정의. 두 번째, 그 병의 증상이 뭐였어요? 세 번째, 그 병을 진단하기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뭐 공부했습니까?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질병까지는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이따 얘기할 외상에서는 그 후에 합병증이 뭐가 나타나요? 5가지를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자, 드게르뱅병은 무슨 질병이었어요? 공부했어요.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많이 생기는지, 그것도 첫 번째 거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증상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엄지손가락, 손목 쪽. 그렇죠? 그래서 뭐 검사를 이제 배우셔야죠. 검사는 우리가 아까 배우셨던 장무지, 외전건, 단무지, 신전건의 문제를 더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거를 이제 유발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엄지손가락을 굴곡. 지금 엄지손가락 외전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엄지손가락 굴곡, 나머지 손가락 굴곡. 그 다음에 이 손목 자체를 새끼손가락 쪽, 척측이죠. 척측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요 엄지손가락 손목 쪽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파져요. 이 검사 방법이 우리 맨 밑에 줄에 있네요. 횡겔스타인 검사. 횡겔스타인 검사를 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횡겔스타인 검사가 뭔지 어떻게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병의 검사였습니까? 드게르뱅병의 검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치료 어떻게 할까요? 염증 생겼잖아요. 아프다며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약을 주시면 돼요. 약물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자, 수술할까요? 말까요?
건에 너무 문제가 생기면 수술하지만 거의 수술까지는 좀 자제한다. 그래서 약물 치료로 많이 합니다. 자, 많이 생겨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대를 하는 거죠. 보호대를 하는데 2달 동안, 3달 동안 한 번도 풀지 않는 보호대, 석고붕대 이런 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좀 풀을 수 있는 거, 운동이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보조기를 써서 이렇게 좀 휴식을 시켜주는 게 좋죠. 자, 지금까지 우리 질병 어깨에서부터 손목까지 배우셨거든요. 어깨부터 손목까지 배우신 이 모든 질병, 이 모든 지금 많지는 않지만 이 질병이 왜 생겨요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생겼어요? 누구한테 많이 생긴다고요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누구한테 많이 생겼습니까? 적어도 30 이후 60대 사이에 여자들한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상지에 나타나는 질병은 대부분 왜 나타납니까? 많이 써서. 그러니까 과사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지에 나타나는 질병이 왜 생기는지 원인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면 과사용 하나 쓰시면 돼요.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줄 막 다 기억하셔서 쓰실 수 있으면 쓰세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나. 또는 다 썼는데 조금 아쉬워. 그러면 과사용 하나 쓰시면 훌륭한 답이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외상으로 갑니다. 외상이니까 부러지거나 탈구가 되거나 그다음에 탈구와 골절이 같이 오는 그런 것들이죠. 맨 먼저는 쇄골골절입니다. 쇄골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아세요. 그렇죠? 아무리 뚱뚱해도 만질 수 있는 뼈 중에 하나 쇄골이 골절이 됩니다. 이게 뼈가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여기에 충격을 가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쇄골골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손상 기전을 보시면 넘어졌을 때 직접 외상 또는 많지는 않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머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머리가 나오면 다 나왔다 그러는데 가끔 머리가 나올 때 어깨를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쇄골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쇄골골절이 신생아 출산 시에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쇄골골절을 분만골절이라고도 해요. 분만할 때 골절이다. 그래서 분만골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류는 어디가 부러졌는지입니다. 안쪽이 부러졌냐, 중간이 부러졌냐, 바깥쪽이 부러졌냐 이건데 우리가 쇄골의 구조를 배우실 때 쇄골을 한번 트위스트 됐어요. 한번 트위스트 꺾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트위스트 된 곳이 어디냐면 중간쯤이에요. 그래서 부러지는 데가 어디가 잘 부러지냐면 우리 몸은 전부 다 변하는 곳에서 손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이렇게 한번 트위스트된 중간이 많이 부러져요. 그래서 중간 골절이 가장 많다. 자, 언제 중간 골절이냐면 이게 손 짚고 넘어질 때입니다. 손 짚고 넘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엉덩이로 쿵 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성인이라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다? 손을 먼저 짚거든요. 이 손을 짚을 때 상지의 모든 골절이 나타납니다. 그 힘이 어디 가서 정지됐는지. 지금은 쇄골골절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상지 골절을 가서도 전부 다 손상 원인, 기전은 손 짚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 짚고 넘어질 때가 중간에 쇄골 중간 골절일 때 많습니다. 또는 외측은 직접 충격에 의해서 부러지기도 합니다. 자, 치료하겠습니다. 검사해야죠. 검사. 제가 뭐라고 하니 이 질병은 뭡니까? 이 외상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다음에 증상은 뭡니까?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치료 어떻게 합니까? 합병증은 뭡니까? 그렇게 배우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손상 기전이나 분류를 배우셨으니까 검사해야죠. 검사는 뼈잖아요. 뼈가 부러졌으니까 뼈 부러진 건 전부 다 엑스레이 찍으면 돼요. 여기는 큰 뼈기 때문에 미세한 뼈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손목에 있는 수근골 이런 데는 이렇게 막 뼈들이 겹쳐져 있잖아요. 겹쳐져 있으니까 단순 엑스레이를 잘 안 보여. 그럴 때 CT를 찍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겹쳐져 있는 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엑스레이로 잘 보여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부러졌어요. 근데 얘는 붙여서 그러니까 정복을 해서 수술하기가 좀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팔자 붕대를 했어요. 앞에서는 멜빵 매듯이 하고 뒤에서는 이제 X자, 그러면 팔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팔자 붕대를 4주에서 6주간 하는 게 아주 기본 치료였어요. 쇄골골절에 대한 치료를 써라 그러면 기본 이거예요. 4, 6주간에서 팔자 붕대를 한다가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기술이 좋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쇄골골절도 4주간 이렇게 묶어놓으면 환자들이 민원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은 다 수술해요. 어떤 수술? 안에다가 내고정물을 하는 수술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팔자붕대로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쇄골골절에 대한 치료를 쓰세요. 그러면 2가지 다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치료를 했어요. 치료하고 나서 남은 합병증. 손해사정사한테는 이 합병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손해를 평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는 의사가 하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사정가가 평가를 해서 돈으로 환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병증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보겠습니다. 자, 골절에 대한 합병증이잖아요. 지금 세골골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셨던 맨 앞쪽쯤에서 배우셨던 골절의 합병증 중에서 뼈와 관련된 합병증을 다 쓰시면 돼요. 뼈 관련된 합병증 뭐 있었습니까? 잘 안 붙어요, 늦게 붙어요, 이상하게 붙었어요. 그거잖아요. 안 붙어요가 뭡니까? 분류압. 이상하게 붙었어요, 부정유압. 늦게 붙었어요, 지연유압. 세 가지 다 있을 수 있죠. 언제요? 언제요? 환자 상태가 안 좋을 때, 또는 환자가 너무 많이 움직일 때, 제대로 된 고정이 안 될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길게 안 할게요. 왜냐면 그거를 앞쪽에서 총론에서 다뤘어요. 그 총론에 다룬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뼈와 된 합병증이잖아요. 그 다음에 뭘 생각하시냐면 이 골절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손상, 동반 손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반 손상 우리 앞에서 기억하실 때 뭐가 있었냐면 같이 동반되는 신경 손상, 같이 동반되는 혈관 손상, 같이 동반되는 연부 조직 손상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신경이었습니다. 자, 쇄골 밑으로 신경들이 많이 내려갔어요. 어떻게 내려갔냐면 우리의 중추신경인 척수에서 양쪽으로 말초신경을 내놔요. 자, 척수의 경추에 있는 경추 쪽에서 말초신경을 내놓으면 걔가 한번 묶인다 그랬어요. 신경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묶일 때 이 신경이 묶이는 거를 우리는 신경 다발이다 그래서 신경총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이 신경총이 얼기설기 다시 엮어져서 자기 이름을 가진 신경으로 나온다. 상지에서는 요골신경, 척골신경, 정중신경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이 나오기 위해 있는 신경 다발, 그 다발이 쇄골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쇄골이 부러지면 이 신경 다발인 신경총, 경신경총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게 세 번째 있는 겁니다. 상완신경총, 경신경총, 상완신경총. 상완은 팔이잖아요. 그래서 경신경총, 상완신경총 다 들어갑니다. 그 상완신경총에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쇄골 밑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손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쇄골과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이 쇄골골절의 합병증을 쓰세요. 그럴 때 상완신경총이 흔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땡, 아니에요. 상완신경총이 드물게 자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늑수의 증후군은 뭐냐면 늑골과 쇄골 증후입니다. 늑골과 쇄골 사이가 공간이 좁아져서 생기는 증후군입니다. 골절이 되면서. 그래서 늑수의 증후군. 그 다음에 외상성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은 관절 쪽에 부러졌을 때겠죠. 쇄골도 흉골을 만나면 흉쇄관절이었고요. 견봉 쪽을 만나면 견봉쇄골 관절이었잖아요. 그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관절염이 생길 수 있죠. 쇄골골절은 흔하다면 흔하고 뭐 없다면 없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합병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여기는 안 써 있는데 뭐가 들어오냐면 쇄골골절 후에 어깨 관절이 안 움직여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언제요? 쇄골의 바깥쪽에 골절이 있을 때. 그러면 경관절에 잠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이거나 내측에 골절이 오면 경관절하고 멀잖아요. 그러니까 관절하고 먼데 안 움직여요. 그거는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흉쇄관절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안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움직이진 않는 관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직이 와요? 그런 말은 안 돼요. 그런데 쇄골의 바깥쪽, 견봉 쪽에서 부러지면 어깨 관절에 가깝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강직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경관절 탈구입니다. 경관절이 이제 어긋난 거죠. 뼈와 뼈를 감싸는 관절, 이 관절와라고 그러죠. 관절와가 어긋난 게 이제 완전히 어긋난 거 탈구, 어긋났지만 조금 겹쳐져 있는 거 아탈구, 완전히 되진 않은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저기에 보시면 엑스레이가 보이죠. 엑스레이에 팔처럼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그 팔이 이상하잖아요. 거기 앞쪽으로 탈구된 거예요.
그 앞쪽에서 제가 어느 편에선가 말씀드렸어요. 그 견갑이 있고 그다음에 상완 골두가 있는데 골두가 이따만 하고 견갑아가 요만해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불안정한 관절이다. 무슨 관절이? 어깨 관절이. 그다음에 상완 골두가 바로 옆으로 있지 않고 살짝 뒤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탈구는 어깨 관절, 견갑과 상완 관절의 탈구는 어느 쪽으로 많이 탈구가 되냐면 골두가 어느 쪽으로 탈구되느냐를 가지고 탈구 방향을 쓰는데 이 골두가 앞쪽으로 탈구가 되는 게 많다. 왜냐면 우리 눈이 앞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힘이 저쪽으로 오면 우리가 피하려고 그러는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뒤에서 치면 골두가 앞쪽으로 나가는 전방 탈구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전방 탈구가 많아요. 자, 그런데 전방 탈구가 된 다음에 다시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했는데 와는 요만하고 골두는 이따만하다며요. 근데 정복을 해놨어요. 이게 불안정할까요? 아니면 그냥 제대로 안정되게 잘 됐을까요? 제대로 안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관절은 한번 탈구되고 나면 또다시 탈구되는 경향이 있어요. 성인에서. 그래서 성인에서 재발성 탈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경관절이에요. 그래서 경관절 탈구 후에 우리가 나타나는 남는 합병 중에 하나가 재발성 탈구 이런 거예요. 자, 재발성 탈구는 그럼 외상으로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자라면서 외상이 없이 그냥 탈구되기도 해요. 뭐 때문에요? 불안정하니까. 골두가 더 큰 불안정하니까. 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발성 탈구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었잖아요. 재발성 탈구가 많이 일어나면 여기에 흔적을 남겨요. 어떤 흔적을 남기냐면 거기 밑에 있는 그림에서 좀 읽어볼까요? 경관절 탈구 합병증이라고 써서 재발성 탈구는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힐삭스 병변, 애과신경 손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힐삭스 병변이 뭐냐면 이게 상완 관절와예요. 이게 골두예요. 골두가 앞으로 어긋났다며요. 탈구가 됐다며요. 전방 탈구가 됐다며요.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요 상완 골두의 뒷면, 여기 뒷면이죠. 뒷면이 요 관절와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면 요 상완 골두의 뒤쪽이 손상이 돼요. 이 손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있는 게 많이 손상이 돼요. 요 많이 손상되는 골 결손, 골이 패어져 있는 거. 골 패어져 있는 건 우리는 힐삭스 병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관절 탈구 합병증을 쓰세요 라고 하면 재발성 탈구가 반복되면 힐삭스 병변이 많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쇄골 밑으로 가서 그 다음에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애과신경입니다. 얘가 탈구되면 바로 밑에 있는 애과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애과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관절 탈구는 기억하실 때 외상입니다. 탈구가 질병으로 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외상이 없어도 탈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의 탈구가 일어난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건 재발성 탈구, 힐삭스 병변, 애과신경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상완골 근위골절로 갈까요? 상완골이 어딘 줄 알았어요? 휴메루스. 근이니까 팔뚝의 중간 위쪽이 근이겠죠? 근위골절을 보시면 엑스레이 2개를 갖고 왔네요. 갖고 왔는데 요 위에 첫 번째 그림에 보면 금속 판을 대고 나사못을 막 박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 전치환한 거예요. 인공관절 치환한 거예요. 인공관절이 치환된 그런 상황인데 근위부가 골절이 되는데 이게 몇 조각으로 골절되느냐를 따라서 2분 골절, 3분 골절, 4분 골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4분 골절, 뼈 조각이 4개가 됐어요. 그러면 혈액 공급이 안 좋아져요. 혈액 공급이 안 좋아져서 나이가 드신 분한테는 무혈색 괴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의 조각이 몇 조각이냐, 그 다음에 연령이 어떻게 되냐를 따라서 이렇게 금속판을 대는 내고정을 할 수도 있고 아예 관절을 치환하는 치환술을 할 수도 있구나.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손상 기전 언제 이렇게 부러질 수 있냐? 자, 상지의 골절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손 짚고 넘어졌는데 그 손 짚고 넘어진 힘이 어디에서 정지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위가 부러지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팔을 뻗친 상태에서 넘어졌어요. 자, 분류는 비전이성 2분, 3분, 4분. 2분, 3분, 4분은 뼈 조각이 몇 개냐인 거 말씀드렸어요. 뼈 조각이 몇 개냐.
자, 전이성 골절은 뼈가 어긋난 걸 전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전이성 골절은 1cm 이상 전이, 그다음에 45도 이상 각변형, 이런 경우를 이제 전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엄마도 조금 한 15년, 20년 전에 산에 가시다가 그 한 4월쯤에 할매들이 산에 많이 가시잖아요. 꽃 구경 간다고 겨울 내내 집에 있다가 콧바람 쉰다고 가셨어요. 가시다가 이게 산에 있는 흙이 제대로 안 녹아가지고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미끄러지시거든요. 많이 미끄러울 때 손 짚고 넘어지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힘을 타고서는 근위까지 와서 상완 근위까지 와서 골절이 돼요. 근데 지금 할머니 골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완 근위 골절은 골다공증 있는 환자들이 골절이 참 많아요. 골다공증이 있어요. 그래서 으스러졌어요. 으스러진 골절을 우리가 분쇄 골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분쇄 골절이 왔어요. 제가 이제 손해사정사니까 엄마를 데리고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확 진료하는데 또 안 채 잘난 체 한다고 선생님 수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다가 욕만 먹었어요. 왜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 어긋난 게 없었던 거예요. 전이가 없었던 거예요. 분쇄이지만 그래도 전이 없이 살짝 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팔걸이 뭐죠? 캐스트하고 팔줄을 이루고 있어요. 절대로 꼼짝하지 마세요. 하나도 움직이지 마세요. 할매들 말 잘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팔걸이로 석고붕대하고 팔걸이로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팔주. 근데 지금 우리 엄마 장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수술 안 할 수도 있어요. 분쇄골절이지만 전이가 적다 그러면 수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쇄골절인데 전이가 있어요.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완골 근위골절을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의사의 판단이에요. 의사의 판단이니까 상완골 근위골절의 수술 치료법을 쓰세요는 나오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죠. 80세이신데 4분골절이 났어요. 상완골 근위골절에. 그 사람 가장 추천되는 치료는 무엇입니까? 인공관절 치환술.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만 우리가 배우시는 거예요. 골다공증에 4분골절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합니까? 무혈성 괴사 때문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합병증을 봅니다. 합병증은 지금 얘기했어요. 무혈성 괴사 열심히 지금 얘기했잖아요. 골다공증에 4분골절이 있으신 분들은 무혈성 괴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뼈에 대한 골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이상하게 붙었어요. 다 쓰시면 됩니다. 다 쓰시면 돼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어깨관절 쪽이잖아요. 그렇죠? 근위니까 어깨관절 쪽이니까 너무 근위 완벽한 근위에 있으면 어깨관절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강직이 생길 수 있어요. 운동 제한이 경관절에 운동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골절이면 동반되는 신경손상 꼭 기억하시자고 그랬잖아요. 자, 동반되는 신경손상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상완신경총, 애과신경이 있네요. 왜냐면 겨드랑이 쪽이니까. 그래서 애과신경 쪽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깨 쪽은 상완신경총, 애과신경 동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깨 쪽은 뭐 배웠습니까? 지금 쇄골골절하고 상완의 근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상완 근위와 어깨에 해당하는 상완 근위와 쇄골은 상완신경총, 애과신경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간부로 갈게요. 어디에 간부요? 상완골 간부. 상완골 간부 기억하시나요? 상완골 간부 그러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요골신경 손상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그림에 있는 뼈가 상완골입니다. 상완골에 중간에 간부의 골절이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자, 골절이 있어요. 자, 이게 중간에 간부의 골절이니까 이거를 금속판을 대서 나사를 박으시면요. 이 어깨에서부터 주관절까지 피부를 다 절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용상의 문제, 감염의 문제,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피부를 많이 절개하는 내고정을 쓰지 않고 골수강에 금속정을 넣는 거를 많이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골수강에 금속정을 쓰면 들어갈 때 요만큼, 나갈 때 요만큼. 그래서 피부 절개가 아주 적어지고 그다음에 잘 유압도 되고 운동의 문제도 안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 상완골 간부 골절의 지금 표는 전부 다 합병증만 갖고 왔습니다. 합병증 아닌 거가 우리가 배울 게 뭐 있었죠? 이거 왜 생겨요? 있었죠. 왜 생긴다고요? 손 짚고 넘어진다고요. 손 짚고 넘어진다. 진단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뼈 부러졌으니까 그냥 엑스레이 하면 돼요. 치료 어떻게 할까요?
수술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의사의 판단에 굉장히 근거한다. 근데 아주 특별한 것만 우리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얘는 특별한 게 없어요. 아까 상완골 근위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무혈성 괴사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 한다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완골 간부골절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건 합병증이죠. 자, 합병증을 보시면 뼈의 골절이잖아요. 뼈의 골절이니까 안 붙어요, 늦게 붙어요, 이상하게 붙어요 쓰시면 돼요. 자, 안 붙어요가 분류합이네요. 분류합 보시면 횡골절, 골절편의 신형, 골절편이 양쪽에서 당기는 게 신현이에요. 양쪽에서 당기는 거, 연부조직 삽입, 부적절한 고정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정상적으로는 한 8에서 10주면 유합이 돼야 돼요. 성인인 경우에요. 성인인 경우에. 그런데 지연유합은 한 4개월이 넘어가면 이거 이상하네. 근데 지연유합은 우리 기억해 보시면 골절선은 있는데 골절 중간에 분리가 없어야 되고 골절면에 경화나 석회화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행은 되는데 늦게 붙어요거든요. 그게 4개월이면 지연유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리합은 한 8개월이 넘어가면 이건 안 붙는다. 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골절 표면 분리가 있거나 아니면 골절 그 양쪽에 경화나 석회화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분류합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분류합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정상은 뭐 우리가 더 이상 손댈 거 없어요. 그런데 지연유합 수술할까요, 말까요? 이건 의사의 판단이에요. 이걸 다시 이제 깨고선 들어가가지고 다시 수술할 건가 말 건가 의사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분류합은요? 이건 반드시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냥 냅둬서는 안 되거든요. 분류합 수술 안 하고 치료하시는 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지금은 분류합은 양쪽에 뼈와 뼈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면이 다시 붙지 않고 지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어서 가짜 관절이다, 가관절 이런 얘기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짜 관절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수술해서 이렇게 붙여줘야 하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 앞에 우리 총론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분류합이 생기면 수술한다예요. 자,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상완골 간부골절이에요. 지금 이 환자가 성인인데 지금 5개월이 넘어가도록 완전하게 유합이 되지 않았어요. 추천하는 치료는 뭘까요? 이 사람 지연유합이에요, 분류합이에요? 지연유합이잖아요. 분류합까지는 안 들어갔잖아요. 추천하는 치료 방법은요? 의사의 판단에 따른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상완골 간부골절인데 지금 9개월이 가도록 유합이 진행이 안 됐다. 가장 합당한 진단명은 뭐고 추천하는 치료는 뭐냐? 가장 합당한 거는 분류합이고 추천하는 치료는 재수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상완골 간부골절의 유합의 기간은 좀 기억하시자. 이러는 거죠. 자, 부정유합입니다. 이상하게 붙었어요. 제대로 안 붙었어요죠. 제대로 안 붙었는데 자, 외견상 기능에 문제가 없어요. 팔이에요. 외견상 기능은 뭡니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에 문제가 없어요. 자, 25도 이하의 전방 각형성, 30도 이하 내측 각형성, 그 다음에 3cm 이하의 단축. 그러니까 3cm 아래로 조금 짧아진 거는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기능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넘어가면 치료를 고려할까 이런 얘기죠. 자, 늦게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이상하게 붙었어요는 했어요. 고래 관계돼서.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게 동반되는 신경 또는 동반되는 혈관, 연부조직 손상이잖아요. 그런데 상완골 간부골절은 기계적으로 입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게 요골신경 손상이다 그랬어요. 요골신경이 상완골 간부의 사선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골신경 손상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더 기억하실 거. 요골신경 손상이 왔어요. 그래서 증상이 뭡니까? 요골신경은 엄지손가락 등 쪽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 쪽으로 내려가니까 여기가 있는 근육의 이름이 신정근, 등 쪽으로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요골신경 손상이 되면 손등 쪽으로 움직이는 거가 잘 안 돼요. 손목이 손등 쪽으로 움직이는 운동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신전이죠. 신전 손상이 맞아요. 신전이 안 돼요. 그러면 손목이 똑 떨어져 있죠. 그래서 왕관절이 하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은 개방성 골절. 개방성 골절이 있다라면 당연히 개방성 골절의 기본은 감염이었으니까 감염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완골 간부골절의 합병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몬테지아 골절, 갈레아치. 자, 몬테지아 골절, 갈레아치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앞전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앞전 시간인가요? 이번 시간인가요? 헷갈립니다. 자, 병명에 또는 골절에 이름이 붙으면
기억하시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몬테지아 골절, 갈레아치 골절도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둘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몬테지아 먼저 공부합니다. 몬테지아는 전환에서 근위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환의 근위 쪽, 몬테지아 먼저 공부합니다. 전환의 근위 쪽에 문제가 생기는데 전환의 뼈는 엄지손가락이 요골, 새끼손가락이 척골이었잖아요. 자, 그 중에 큰 뼈가 부러지고 작은 뼈가 탈구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전환의 근위 쪽, 주관절 쪽에서 요골과 척골 중에 누가 더 큰 뼈입니까? 척골이 부러져요. 그래서 척골 근위부 골절, 작은 뼈, 요골두의 탈구가 동반되는 걸 몬테지아 골절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앞쪽 탈구, 전방 탈구, 전방 각형성이 생기는 게 1형입니다. 1형이 가장 많은데 2형, 3형, 4형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1형이 가장 많다. 1형이 뭔가요? 척골의 전방 각형성, 요골두의 전방 탈구. 이게 이제 1형입니다. 1형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자, 갈레아치 골절은 반대라고 그랬었잖아요. 반대니까 전환의 하부, 원위 쪽입니다. 전환의 원위 쪽 보시면 손목 쪽이잖아요. 손목 쪽에 큰 뼈가 뭡니까? 요골. 그러니까 요골의 골절. 작은 뼈가 뭡니까? 척골의 탈구. 그게 갈레아치입니다. 그러니까는 몬테지아는 전환의 근위, 갈레아치는 전환의 원위. 둘 다 큰 뼈 골절, 작은 뼈 탈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몬테지아 골절이 뭐냐가 먼저 나옵니다. 또는 척골의 근위부 골절과 요골두의 탈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골절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갈레아치 골절은 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수술 필요골절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수술자를 가로치고 필요골절 그러면 수술 필요골절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지금 전환의 원이었었잖아요. 전환의 원이 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전환의 원인은 엄지의 요골, 새끼손가락의 척골에 굉장히 해부학 구조가 3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요골이 더 길어요. 요골 길이. 요골이 손바닥 쪽으로 휘었어요. 장측경사. 요골이 척골 쪽으로 좀 휘었어요. 요측경사, 척측경사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요 3가지가 돼야지만 이게 잘 움직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레아치 골절은 전환의 원위 골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해야 됩니다. 왜요? 3가지 해부학 구조를 정복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운동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몬테지아 골절, 갈레아치 골절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갈레아치 골절에서 더 공부할게요. 갈레아치 골절은 손목 쪽이잖아요. 요거 골절된 다음에 합병증 뭐가 남을까요? 골절의 합병증 3가지. 안 붙어요, 늦게 붙어요, 이상하게 붙어요. 이거 다 쓰시면 돼요. 탈구의 합병증 뭡니까? 또 탈구돼요. 제 말씀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탈구가 됐잖아요. 그렇죠? 탈구가 됐으면 관절 쪽이니까 관절의 문제가 오래되면 외상성 관절염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탈구가 됐으니까 관절의 문제니까 안 움직여요. 운동 제한, 다른 말 강직 올 수 있죠. 또 하나, 동반되는 손상 뭐가 있었습니까? 손바닥 중앙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뭐가 있었죠? 정중신경. 정중신경에 손상이 올 수 있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원위 요골 골절입니다. 원위 요골 골절은 요골만 골절입니다. 척골은 문제가 없어요. 요골만. 어디에? 원위에. 그래서 원위 요골 골절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콜리스 골절, 콜레스 골절, 콜리스 골절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콜리스 골절, 스미스 골절. 스미스 골절은 역콜리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몬테지아 갈레아치처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바통 골절. 요 3가지만 좀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상지의 골절은 어떻게 했을 때 골절이 생긴다고요? 짚고 넘어졌을 때. 자, 짚고 넘어졌어요. 짚고 넘어졌는데 요골 원위가 똥강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요골 원위 골편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손등 쪽으로 가겠죠. 그게 콜리스 골절입니다. 그래서 손 짚고 넘어져서 원위 골편이 후방, 손등 쪽으로 굴곡된 게 콜리스 골절입니다. 반대는요. 무슨 일인지 손을 짚고 넘어지지 않고 손등을 짚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죠. 그래서 손등을 짚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원위 골편이 어느 쪽으로 가요? 손바닥 쪽, 전방 쪽이죠. 손바닥 쪽으로 전방 쪽으로 굴곡된 거. 요걸 이제 스미스 골절이라고 하는데 스미스 골절은 정원 삽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정원 삽 모양, 포크 모양 뭐 이렇게 포크 모양 콜리스 모양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크 모양, 정원 삽 모양은 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이상한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원위골편, 요골의 원위골편이 배측이냐 아니면 손바닥 쪽이냐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가지고 콜리스 스미스 골절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바톤 골절은 뭐냐면 관절 내 골절입니다. 요골 골절인데 요 손목 있죠? 손목의 관절을 통과하는 골절이 이제 바톤 골절. 그래서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세 가지의 치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단은 골절인가 엑스레이 찍으면 됩니다. 증상은요,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한번 골절 되신 분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저 한번 골절이 있었거든요. 주관절 쪽에. 지금까지도 기억해요. 그때 기억.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페인을 기억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골절, 하나는 애날 때 진짜 아파요. 세 번째 급성 췌장염이 있었어요. 급성 췌장염 때 진짜 응급실 실려가요. 응급실 안 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골절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골절이 진짜 아팠다는 기억이 날 정도로 아프거든요. 아파요. 진단은 엑스레이 찍으면 돼요. 이제 치료해야죠. 제가 치료는 의사의 몫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다루지는 않는다. 그런데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 건 우리는 다룹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 세 가지 특별한 치료법 어디였습니까? 전환의 원이잖아요. 요골의 원인은 전환의 원이잖아요. 여기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얘도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원위골절도 갈레아치처럼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수술을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요골 길이, 장측경사, 요측경사 요 세 가지 때문에 그 범위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거가 이제 해박적으로 정복이 되지 않으면 운동에 문제가 생긴다. 자, 이렇게 했어요. 치료하고 남았어요. 합병증 뭐가 생길까요? 관절쯤이잖아요. 그렇죠? 안 움직여요. 굴곡신전, 내전, 외전.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가는 게 뭐였죠? 회외. 엄지손가락으로 안으로 가는 게 뭐였죠? 회내. 회외, 회내 운동이 안 되는 게 요골골절의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회내, 회외 운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안 붙어요, 늦게 붙어요, 이상하게 붙어요. 다 쓰시면 됩니다. 또 동반되는 손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동반되는 손상, 지금 손바닥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뭐였습니까? 요골신경. 손등 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신경 뭐 있었습니까? 척골신경, 정중신경, 정중신경, 요골신경에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이 골절 된 다음에 한 5년, 10년 지났어요. 계속 아파요. 뭡니까? 외상성 관절염. 이런 게 올 수 있는 게 이제 원위 요골골절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쓰시거나 강직을 지금 합병증으로 쓰시고 싶으면 그 골절 부위가 관절에 근접한 건지 아니면 관절 내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쓰시면 틀리지 않으세요. 자, 하지로 갈까요? 이제 상지의 질병은 많이 써서 대부분 많이 써서 생깁니다. 상지의 골절은요, 탈구는요, 대부분 손 짚고 넘어진다 하면 뭐 틀리지 않습니다. 공부하실 때 그 병이 뭐예요? 증상이 뭐였어요? 그 다음에 왜 생겼어요? 그 다음에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남는 합병증이 뭔가요?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구조, 지금 하지 구조를 할 텐데 하지 구조도 상지처럼 시험이 참 좋아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걸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거기를 넘어서서는 시험이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넘어서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 나왔는데 5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시게 되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하지 구조입니다. 크게 보시면 하지대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관골이네요. 관골은 골반 안에 있는 겁니다. 골반이 원형이잖아요. 원형인데 앞쪽에 있는 관골 양쪽 두 개가 이제 관골이고 뒤에는 척추에서 내려오는 거. 관골 두 개. 그다음에 자유하지골은 움직이는 거죠. 대퇴골, 우리가 허벅지에 있는 뼈. 대퇴는 뭐 큰 대자고요. 퇴는 하지 퇴자입니다. 슬개골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슬은 무릎 슬자고요. 개는 덮을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덮는 뼈 슬개골. 경골은 안쪽. 그 슬개골 밑에 뼈가 두 개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게 티비아입니다. 안쪽에. 그래서 티비아는 내측뼈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게 피불라 비골입니다. 코비자 아니고요. 하지 비골입니다. 티비아와 피불라 두 개를 우리는 하퇴골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거는 대퇴, 밑에 있는 거 하퇴 이렇게 씁니다. 소퇴라고 쓰지 않아요. 하퇴. 그 다음에 이제 족근골,
중족골, 발가락뼈. 자, 우리가 상지를 생각해 보시면 상완골이 있었고요. 슬개골에 해당하는 건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하퇴골에 해당하는 건 전완골이라고 해서 요골, 척골, 지금 경골, 비골은 크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상지의 전완골은 두 개가 위아래가 좀 다른 뭐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상지에서도 수근이 있었어요. 수근 기억 한번 해보실까요? 몇 개 있었는지? 수근, 근이열에 4개, 원이열에 4개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요 뼈 이름은 꼭 기억하시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수근은 8개가 있는데 지금 족근은 뭐 몇 개가 있습니까? 14개, 한쪽에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지와 하지가 뼈가 거의 비슷한데 지금 수근, 족근에서 1개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저 시험에 잘 나와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중족골은 발바닥에 있는 뼈, 그 다음에 지골은 발가락뼈. 그래서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고관절과 대퇴를 보죠. 고관절, 대퇴, 고관절. 여기는 골반이네요. 골반을 먼저 볼게요. 골반은 우리가 허리에 이렇게 딱 그 손을 얹으면 뼈가 만져지잖아요. 그 뼈가 관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골이 양쪽으로 있어요. 관골. 그다음에 뒤에서 내려오는 천골. 뒤에서 내려온다는 거는 척추에서 내려오는 거죠. 목경자 써서 경추, 흉추, 요추. 그 다음에 골반으로 내려오는 게 천골입니다. 천골 밑에 있는 거 미골, 꼬리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양쪽 2개의 관골하고 뒤쪽에 척추에서 내려오는 천골, 미골이 골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을 이루는 뼈를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골이라고 그랬는데 관골이 아기 때는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어른이 되면서 하나로 붙어요. 자, 아기 때 3개로 나눠 있는 거가 위쪽으로 우리가 허리에 팔을 올리면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장골입니다. 큰 뼈라고 해서 이게 장골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면 의자에 붙는 엉덩이 뼈 있죠? 그게 좌골입니다. 제가 잊었다 쓰지는 않습니다. 좌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짚어 올리는 쪽 있죠? 짚어 올린 쪽에 있는 뼈가 치골입니다. 그래서 치골은 상하지가 있고요. 좌골 하나가 있고요. 위에 장골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도대체 나눠져요? 뼈와 뼈는 나눠져 있어야 되잖아요. 뼈와 뼈가 있으면 관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관절이 물로 되어 있으면 움직이고 물로 안 되어 있으면 인대로 묶여 있으면 안 움직이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비구라는 데가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비구예요. 관골에